차는 역사적으로 사람과 자연을 잇는 최고의 음식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남도 지역 해안가 인근에서는 따뜻하고 건조하지 않은 기후 때문에 오래전부터 차 문화가 발달해 왔다. 그 중에서도 해남 대흥사에 위치한 일지암은 우리나라 차 문화의 성지로 불리운다. 대흥사 일지암 이쪽에서는 추사 김정희 선생, 초이선사, 그렇게 유교와 불교, 그다음에 시, 서, 화, 차, 이런 어떤 사상과 문화의 교류를 했던 것이 바로 이쪽 남도 지방이죠. 통일신라 시대 때 선불교와 함께 우리나라에 전해진 차는 주로 불가 스님들의 수행 방법의 일환이었다. 차를 마시며 진리를 탐구하는 방편이었던 것이다. 자연과 나를 이어주는 성스러운 매개, 차. 차에 담긴 선다 일여의 삶을 만나본다. 조선조 말 차문화의 꽃을 피운 곳은 해남 대흥사였다. 반도 땅끝에 자리 잡고 있는 대흥사. 이곳은 병란에 화가 미치지 않는다는 길지였다. 그 두륜봉 아래 그릇을 놓아둔 것처럼 생긴 산중 분지 대흥사에 차의 성지가 있다. 초당과 함께 좌우 홍련사라는 누정이 있는 일지암. 이곳은 불교와 함께 쇠락해가던 차 문화를 다시 일으켜 세운 다성 초이선사가 지내던 곳이다. 한산의 시 새에게는 나뭇가지 하나면 족하다는 구절에서 따와 지은 이름 일지암. 차는 일지암의 이름만큼 그렇게 소담하고 정갈한 대상이다. 또 초이선사라는 한 사람은 차를 얘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기도 하다. 차에 대한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초이선사가 이곳에서 이제 동다송 53세 해동, 우리나라의 차에 대한 어떤 이론서를 간단하게 이제 시의 형식으로 풀어서 쓰게 됩니다. 그 동다송이 그래서 이제 차에 대한 이론서를 이제 대중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을 쓰고 여기서 차를 만들고 또 차를 매개로 해서 당대 그 학자들과 또 문진들과 더불어서 사상과 시와 예술을 논했던 곳입니다. 다성으로 불리는 초이선사. 그는 이곳에서 초가로 이영을 엮어 올린 한 칸짜리 집과 연못을 사이에 두고 차와 함께 생활했다. 숲길을 한참이나 애둘러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곳엔 초이선사의 채취와 차의 향기가 물씬 풍긴다.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차문화의 성경과 같이 여겨지고 있는 동다송과 다신전이 여기에서 쓰여졌다. 바로 이곳에서 초이선사는 그만의 다도를 정립하고 몸소 실천했다. 유구의 다경 같은 중국 전래의 다서들에 쓰인 차 이론을 종합하고 우리 차의 우수함을 밝힌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곳에서 손수 차를 만들고 마시며 차 생활을 실천했으며 추사 김정희 등 경양 각지의 인물들과 차를 매개로 교류했다. 속설에 의하면 1세기까지로도 소급이 되는데 문헌 기록에 의하면은 대체적으로 7세기로 소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세기에 이르면은 차가 아주 유행되는데 대개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는 차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 확실한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차가 전래된 것은 신라 선덕여왕 때이고
직접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신라 흥덕왕 때. 중국에 사신으로 갔던 유당사 김대렴이 씨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으면서부터였다고 한다. 그리고 차 문화가 가장 융성했던 때는 불교 문화를 활짝 꽃피웠던 고려시대였다. 이 무렵 절집에서는 물론 불교가 국교였던 조정에서도 차를 널리 마셨고, 이는 일반 서민들에게도 널리 퍼졌다. 차는 초이스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차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선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다신정과 동다송을 통해 정신적으로 이제 충족을 시켜드렸죠. 그분들에게 후대에 이제 알리고자 문눈으로도 남기셨고요. 그래서 일생 동안 초이스님이 차 생활을 하셔서 초이스님은 차를 통해 선에 입문하셨기 때문에 차는 초이스님의 정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봉수산 기슭 삼양면 왕산리는 초이선사가 태어난 곳이다. 조선 후기 침체된 불교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한국의 다도를 증흥시킨 초이선사를 기리기 위해 그의 태자리에 유적지를 조성했다. 지난 1997년 5월 문을 연 초이선사 유적지 곳곳에선 그의 채취가 묻어난다. 유적지 입구에는 초이선사가 생전에 심고 가꿔 씀직한 차밭이 찾는 이를 반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승이자 시성, 다성으로 일컬어지는 초이선사. 유적지 한편에는 그가 40여 년 동안 기거했던 해남 대둔사 일지암이 같은 모습으로 세워져 있다. 이곳에서 그는 추사 김정희, 다산 정약용 등 당대의 지식인들과 교우하면서 선사상을 정립하고 우리 차에 대한 저술에 전념했다. 추사가 초이선사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새겨진 비도 초이선사 동상 옆에 나란히 세워져 있다. 강진 다산초당 고성사, 그다음에 백년사로 해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 백년사의 아암회장 스님 이렇게 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대흥사 일치암 이쪽에서는 추사 김정희 선생, 초이선사, 그렇게 유교와 불교, 그다음에 시, 서, 화, 차 이런 어떤 사상과 문화의 교류를 했던 것이 바로 이쪽 남도지방이죠. 대흥사 일지암에서 수행하고 있던 초이선사가 당시 강진의 유배와 있던 다산 정약용 선생을 만난 것은 쇠락해진 차의 중요성을 한층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다. 이는 단순히 차만이 아니었다. 불교를 근간으로 유교 경전에도 밝았던 대흥사의 선풍을 따라 초이선사는 다산과 유불의 벽을 뛰어넘어 교류했다. 다산 초당 역시 그 시대 사상과 문화가 교류했던 곳이다. 다산은 이곳에서 기거하며 초이선사, 추사 김정희와 함께 시대를 통찰했다. 차를 끓였던 반석 다조, 그가 직접 만든 연못, 연지, 찬물을 길었던 약천 등 이곳에는 지금도 다산의 채취가 그대로 남아있다. 다산 정약용은 이곳에서 백년사를 통해 초이선사와 교류했다. 다산과 초이가 차를 통해 남기고자 했던 유불의 선사상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차는 왜 문화라고 생각하냐? 차는 종합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초이스님은 시소화에 능하셨거든요. 다산 선생님께서는 차를 통해서 500여 권의 저서를 쓰셨어요. 추사는 예술적인 필체인 추사체라는 걸 탄생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차 문화를 즐김으로써 탄생한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는 훌륭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엄격한 유교 사상이 그 시절에 억압된 선비들의 그 마음을 차 생활로 인해서 몸과 마음을 차를 통해 그 선비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형성시켰기 때문에 저는 차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천년고찰 대흥사. 대흥사는 신라 진흥왕 때 아도화상이 창건한 이래 13대 종사를 배출한 유서 깊은 가람인데 이곳에 초이선사가 교류한 선각자 추사의 채취가 남아있다. 바로 대웅전 곁에 있는 무량수각 편액이 바로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곳 선방인 동국선원이라는 편액 글씨와 일로 향실이라고 쓰인 글씨 역시 추사 김정희의 것인데 거기에는 초이선사와 추사와의 교류의 역사가 담겨있다. 특히 이제 초이스님을 차로만 생각하시는데 이쪽은 이제 조선 임진왜란 끝나고 서산대사에 가사와 바로 등 유물이 이제 보관된 이후로 13분의 이제 뛰어난 불교학자, 13분의 뛰어난 선사들이 배출됐는데 그 13번째가 이제 초이선사거든요. 초이선사는 경학과 참선과 이런 것도 능하셨기 때문에 사상가로서의 초이스님, 다도의 중흥조로서 초이스님 이렇게 좀 조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흥사 입구에는 우리나라의 절에 있는 승탑군, 즉 부도탑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웅장하고 아름다운 부도밭이 있다. 이곳에는 서산대사를 비롯해 대흥사에서 배출한 13대 종사들의 부도와 여러 스님들의 탑비들이 우람하게 서 있다. 그 한가운데 13번째 대종사인 초이선사 부도탑이 있다.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곳을 찾아 참례하고 차를 다려 공양을 올리곤 한다. 이 초이탑은 선사와 오늘날의 우리들을 이어주고 있다. 차의 성분은 머리를 맑게 해주고 A로운 사람이 되게끔 하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멋이 우러나와서 어느 곳이든 모든 사람이 어우러져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는 마시는 음료수이기 이전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차를 마신다는 것은 만남을 뜻한다. 한 잔의 차를 앞에 두고 우리는 서로 얘기한다. 오늘날 차의 종류가 커피로 많이 바뀌고 도시 생활에 맞도록 변화해 왔지만 그 근본은 똑같다. 때문에 복잡하고 힘든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 차를 널리 퍼뜨리려는 노력은 지난하게 계속돼 왔다. 선다이려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초이스님 선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서 순수하고 본질적인 것, 진실한 것과 하나 되는 것이 선이거든요. 차라고 하는 것은 마시면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자기 내면을 돌아보게 하고 또 깊고 고요하게 자기 마음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차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과 차가 하나가 되는 거죠. 차를 마시면서도 자신을 돌아보고 깊은 자기 세계를 발견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차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무엇을 갖춰야 할까? 차 속에 담긴 정신적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걱정도 많다. 차를 매개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저는 그
지금 차의 정신, 또 문화, 소통, 배려는 지금 하나라고 생각해요. 차를 매개체로 해서 모든 게 일어나는데 전통 문화가 접할 수 있는 걸 상대를 존중하고 나를 자존감 있게 하는 건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주에서 일어나는 소통 문화가 꼭 배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되돌아보고 상대와 더불어 진리를 찾아가는 일. 이것은 차의 진수에 다가가는 것이다. 오늘날 차를 즐기는 사람들은 저마다 초이선사를 우리 차의 중흥조로 떠받들고 있다. 하지만 사람마다 선사의 사상과 실천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 초이선사의 차 문화는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통한 성찰이었다. 물질과 비물질의 정신성이라는 두 가지 저울추 중에서 지나치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는 것. 아마도 이것은 차 문화의 근원에 다가서는 지름길일 것이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지나치게 이제 어떤 속도, 성장 이런 패러다임에 갇혀서 오로지 앞만 보고 위만 보고 있는데 내 내면도 보고 옆 사람도 보고 내 살아온 뒤도 보고 이런 어떤 자기 자신과의 만남, 성찰 이게 바로 이제 초이 스님이 구현하셨던 선과 차가 하나가 되는 그런 경지 이런 게 오늘날 필요하겠죠. 지난 5월 7일 무안군 삼양면에 있는 초이선사 탄신지에서는 스님의 탄신 230주년을 맞는 기념 행사를 가졌다. 차를 마시며 현대를 살아가는 자신을 성찰해보고 그런 마음들로 상호 소통해 가자는 취지였다. 그가 손수지어 40년 동안 차 생활을 실천한 일지암. 한산의 시에서 따온 나뭇가지 하나의 의미는 그의 정신을 오롯이 대변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차의 대중화, 생활화, 세계와 같은 말을 즐겨 쓰는 우리에게 초이선사가 들려주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